자, 폴리시 작업에 대한 거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시. 그래가지고 우리가 폴리시라고 하면은 그 다듬기라고 하는데, 그 다듬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지브러시에서 다듬기라고 말을 하면은 여기 메뉴 있어요. 지오메트리 메뉴 중에 클레이 폴리시라는 게 있습니다. 애초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무슨 뭐 SF 헤드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좀 깎아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금방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한 이쯤? 여기에서 다이나메시를 사용해서 연을 증가시키면 1, 2발에서 그냥 해도 되나? 네. 하면 이 정도가 되죠. 뭐 일반적으로 폴리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브러쉬를 어떤 걸 쓰냐면 트림 다이나믹 이런 거를 써가지고 여기 끝에를 이렇게 깎아내서 여기를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피는 거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를 평평하게 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걸 얘기하는데, 근데 이 작업을 이렇게 아무리 부드럽게 하려고 한다 해도 이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시간을 되게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뭐랄까 효율로 따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보면은 애초에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거를 만들려고 한다면 지브러시에서도 로우 폴리곤을 써가지고 해야 돼요. 지브러시에서도. 그래서 지브러시에서 로우 폴리곤을 써서 해야 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전에 그 영상들 중에 어떤 영상이 있냐면 여기에서 서툴에서 추가해서 지스피어를 사용한 다음에 지스피어에서 밑에 보면은 토폴로지라는 게 있고요. 토폴로지 변경을 선택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면을 만들면서 이게 면을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 최적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어댑티브 스킨에서 프리뷰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솔로로 해두면 이렇게 나오고, 다이나믹 메쉬 밀도가 없을 경우, 그리고 밀도가 1로 돼 있을 경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면을 만들어서 하는 거였다. 영상이 따로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지브러시에서의 토폴로지. 근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하려도 그냥 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도 이제 설명하는 게 지오메트리의 크리즈를 가지고 이제 다듬어 가지고 쓰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도 그러면 우리가, 근데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그냥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왜냐면 이게 다듬어 가지고 깔끔하게 딱 하면 되게 좋긴 한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은 좀 적게 들이고 빨리빨리 딱딱 끊어지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폴리시 작업들을 하나씩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툴들. 그래가지고 가장 기초적으로 뭐가 있냐면 지오메트리에 여기 아예 있습니다. 여기 지오메트리에 시프트 누르면서 이거 누르면 같이 이렇게 펴지죠. 안 접히고. 여기에서 클레이 폴리시. 그래서 얘를 볼 수 있는데 클레이 폴리시를 그냥 눌러주면 이게 깔끔하게 딱 잡혀요. 자, 봅시다. 얘랑 그리고 클레이 폴리시를 그냥 눌렀을 때 얘랑 좌측이랑 우측이랑 어느 게 면이 더 깔끔해졌습니까? 오른쪽이 더 깔끔해졌죠. 근데
요 정도 깔끔해진 걸로는 이게 완전히 깔끔해졌다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또 일단 면으로 봤을 때 얘는 어떤 걸 해주는 거냐면 요 끝점에서 핀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브러쉬 자체로도 이렇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게 보여지도록 하는 브러쉬가 있는데 그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핀치라는 브러쉬가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드렸었거든요, 이전에. 그게 왜 그랬냐면 핀치 브러쉬를 쓸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와이어를 뭉갭니다. 그래서 핀치를 쓸 때마다 다이나메시를 매번 걸어야 돼요. 근데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지브러쉬 막 배웠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와이어가 뭐요? 막 이러고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와이어가 왜 뭉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 이전에 애초에 와이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딱히 없었던 거예요. 핀치를 써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선으로 잡히도록 해주는 이런 작업들을 되게 손쉽게 해줄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니와 이거를 잡아줄 때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와이어가 찝어 들어가야 되면서 중간이 이렇게 울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저렇게 딱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내주려면 절로 와이어가 몰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핀치는 일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찝어지는 이렇게 와이어를 꼬집어 준다라고 그래야 되나? 설명을 이런 식으로 딱 깔끔하게 떨어지게 해주는데 이렇게 해주고 그냥 끝나면 안 되고 뭐라 그랬죠? 여기서 다이나메시와 함께 써야 된다. 그리고 다이나메시를 쓸 때도 면을 좀 더 늘려서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된다. 시프트 누르면서 이렇게 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핀치랑 요 다이나 메쉬 트림 다이나믹 요거까지만 쓰면은 이 정도까지 딱딱 끊어지는 걸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한다고 해도 이게 완전히 끊어지는 거를 딱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대략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다. 이 두 개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또 여기를 평평하게 하거나 아니면 둥글게 깎아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이제 어떤 툴을 쓰는지 또 보도록 할게요. 이를테면 이 뒷부분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뭉개져 있는데 이거를 똑바로 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핀치를 써가지고 여기를 꼬집어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꼬집어지면 이 정도가 되게 되는데 근데 이 주변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Shift 누르면서 문질러주면 이런 식으로 문질러 줄 수 있겠고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 이 핀치에 대한 설명을 할 때마다 좀 뭐한 게 이게 왜 그러냐면 댐 스탠다드와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게 댐 스탠다드도 이렇게 그어주면은 이게 딱 긋는 거 보고 선생님 저거 하니까 나도 하면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하는데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왜 잘 안 되냐면은 이게 컨트롤이 어려워요. 컨트롤을 그래서 좀 더 쉽게 하려면 어떤 걸 필요로 하냐면 스트로크에서 레이지 마우스에서 레이지 마우스로 활성화하고 레이지 스텝을 줄이고 레이지 적용 범위를 늘려야 됩니다. 레이지 스텝이 적은 건 0.00 0.01 이하면 돼요. 요 정도면 돼요. 요 정도. 0.08인데 0.01 이하. 조금만 더 줄여서 너무 또 줄일 필요 없고
한 0.05? 그 정도 이하만 돼도 돼요. 하여간 여기 나와 있는 게 처음에 기본이 0.5인가 그렇거든요. 이거 이해하면 돼요. 그냥 이 정도. 좀 뒤로 좀 보내면 돼요. 0만 아니면 됩니다. 이게. 레이지 적용 범위는 이게 한 3인가 2로 돼 있는데 이거 너무 작아서 최소 20 이상 30, 40, 50 이하? 50 이하 이 정도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적정 범위가 30 정확하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모르는 게 이게 끌어당겨지는 이 빨간색의 이 선 있잖아요. 요 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요거를 필압을 살짝 준 다음에 살살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면 되는데 근데 이때도 요거를 이렇게 그어가지고 표현할 때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은 유도리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생각을 유연하게 해가지고 한 15 정도로 강도를 줄이면 애초에 댐 스탠다드의 강도를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필압을 너무 고생할 필요 없이 살짝 약하게 줘가지고 그냥 그으면 이 정도로 그러니까 원하는 정도의 두께와 그 굴곡으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으면 가능하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보통 이런 선을 긋거나 무슨 표현을 해야 될 때 뭔가 빨리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번에 쭉 거가지고 성공해야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마음을 되게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하면. 저도 성격이 참 급한 편인데 그래도 여기서는 천천히 해서 이런 식으로 편다.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모양과 형태에 대한 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다듬는 작업을 하면 돼요. 여기도 이제 다듬어 준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굴곡으로 이렇게 뺄 것이다. 다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프트 누르고 눌러주고 여기를 딱 끊을 것이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면은 정확하게 끊긴 게 아니라 중간에 보면 막 울고 뭐 이러거든. 근데 이런 게 싫고 그냥 딱 끊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때는 어떤 툴을 써야 되냐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그냥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여기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자, Alt를 누르고 외부를 클릭하다가 띄면은 이렇게 확대 축소잖아요. 시프트를 누르고 외부를 클릭하다가 이렇게 드래그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를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한 다음에 여기까지 보이게 한 다음, 그죠? 그다음에 여기를 확대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요거 있죠, 요거. 이 기준모를 나오게 한 다음에 Alt를 누르고 Alt를 누르면 이게 잠금이 해제가 되죠. 잠금 해제하고 원래 각도대로 맞추고 이동하고 각도를 돌려서 여기에 딱 맞추도록 해준 다음에 이 위치에 맞추고 이거를 줄여서 이거를 줄여서 요거를 줄여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외부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면 느낌이 어때요? 여기서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 방법은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방법은 정확하게 이거를 평평하게 완전히 딱 만들 수는 있어도 주변은 정리를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이 된다. 그죠? 그럼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하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를 또 누릅니다. 자,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 여기를 클릭해 보면 여러 가지 브러쉬들이 있는데 이 중에 클립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앞으로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될 건데 이게 뭐 하는 기능이냐면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점선이 나오고 점선의 검은색 쪽과 점선의 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검은색 부분에서 점선까지 밀어낸다. 이렇게 이거를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검은색 그라데이션이 있는 곳에서 점선까지 밀어낸다. 그죠? 이거 밀어낸다라고 그랬죠, 제가. 이걸 제가 왜 밀어낸다라고 그러냐면, 자, 이렇게 점선을 긋고 여기에 놓은 다음에 이렇게 딱 놓으면, 이제 이거를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댐 스탠다드로 좀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아, 이래도 이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봅시다. 좀 더 크게. 과감하게. 그럼 이제 엣지가 확실히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이제 밀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밀어낸다. 그죠? 와이어가 여기 찍힌 게 보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방금 전에 여기 있었던 이 와이어들을 내가 이렇게 드래그 한 곳까지 밀은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평평해지죠? 그래가지고 클릭 커브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전체적으로 다듬어 볼 수 있는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클릭 커브로 드래그 뛴다. 평평해졌죠? 이쯤에서 보고 클릭 커브로 드래그.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각을 이렇게 돌릴 수 있고요. 이렇게 갖다 댄다. 뛴다. 드래그 됐죠? 옆으로 놓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한 다음에 갖다 댄다. 찍혔죠? 평평해졌죠? 돌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다. 드래그 한다. 펴졌죠? 그 다음에 돌리고 한 요쯤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다. 여기서 뛴다. 여기까지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 딱 끊어지는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깔끔하잖아요. 네. 이게 뭐 트림 다이나믹 뭐 그런 거 써가지고 깎는 거보다 훨씬 깔끔하게 나와요. 잘. 그래서 요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딱딱 끊어가지고 표현하는 거에서는 거의 갑이에요, 얘가. 근데 문제는 요런 안쪽에 있는 거. 이 안쪽은 어떻게 팝니까, 여기는?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누르고 여기를 드래그해서 여기까지만 클릭 커브가 적용되도록 만든 다음 컨트롤 누르고 외부 클릭해서 얘를 반전을 걸어주고 클릭 커브 넣고 찍고 여기에서 밀어서 이렇게 돌려서 여기에서 컨트롤 누르고 찍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다.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듬어 볼 수 있겠다. 클릭 커브를 쓰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말 그대로 이 보면 클릭 커브잖아. 그 커브는 어떻게 하냐면 클릭하고 Alt를 누르고 한번 눌러주고 드래그하면 이런 식으로 커브가 됩니다. 커브가 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구간에 커브를 넣어준다. 이렇게 커브를 먹으면서 꺾인다. 자, 요거를 이쪽에서 돌려주고 이쪽에서 깎아주고 위쪽에서 봤을 때 원하는 구간의 커브 클릭하고 드래그 하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Alt를 누르면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눌러다 띄면 됩니다. 눌러다 띄면 이렇게 커브를 먹여준다.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클릭 커브와 그리고 그 저기 뭐 마스크 그리고 저기 뭐 클레이 폴리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다듬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듬어 가지고 이 정도까지 깔끔하게 해줄 수 있다. 그죠? 다듬는 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진행해야 될 단계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게 이렇게 해두면 면이 이 끝에만 다 몰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스컬핑 할 때 이게 효율적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좁은 구간에 면을 잔뜩 모아놨고, 좁은 구간에 모아놓은 면이 스컬핑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래서 이걸 끝낼 때 작업을 어떻게 끝내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끝에 이 소프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복사를 하고, 그리고 지오메트리에서 지리메셔를 진행해서 면을 최적화하고, 최적화된 면을 여기에서 디바이드해서 면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면과 그리고 원본을 프로젝트 시키고요. 이렇게 최적화가 되면은 요게 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끝내야 됩니다. 이때랑 이때랑. 그죠? 그러니까 작업의 마무리라고, 이게 완전히 마무리가 완전히 끝났고 이제 이후엔 안 한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이게 물론 중간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댐 스탠다드로 이제 뭔가 표현한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한 요 정도 표현되거든요.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근데 요 위에 것만 돼도 얘가 상당히 이것과는 좀 다른, 그죠? 이게 차이가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얘는 그래도 지글지글하다고 해도 그래도 모눈이 맞거든. 근데 얘는 중간에 삼각형으로 모눈이 터집니다, 여기가.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미세한 차이까지도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진행할 때 이제 이런 거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작업 정리할 때도 마무리 깔끔하게 딱딱 하시고, 이제 요런 식으로 요거 클릭 커브랑 저런 거를 써가지고 폴리시 작업을 할 수 있다. 깔끔하게 다듬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